시대에는 데이터의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에 가야 될 길이다. 왜 그런지는 이 세미나를 끝날 때쯤 되면은 아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많이 어디서 보셨죠? 예. 4차 산업이 나왔으면 1차 산업이 있을 거고 2차 산업이 있을 겁니다. 1차 산업은 이제 동력의 시대예요. 그때 전기 기반이 나왔던 시대고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자동화. 이제 산업학과에서 이걸 많이 배웠을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맞죠?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리드 타임, 모드 타임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생산 이거를 이제 이쪽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3차 산업부터는 아마 산업공학과에서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었을 거예요. 이 시대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PC들이 인터넷으로 묶어지는 시대예요. 예. 그러면 공간이 어디에 있든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PC를 통해서 통신을 하던 시대죠. 데이터가 무수히 많은 이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엄청 빠르죠. 인터넷에 있는 이 정보도 전기입니다. 전기도 똑같은 속도로 돌거든요.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내가 딱 누르는 순간 다른 지구 반대편에 가는 속도가 0.0 몇 초밖에 안 걸리겠죠. 거의 동시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PC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거하고 유사할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5년부터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뭐냐? 4차 산업혁명은 딱 3가지 키워드를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연결입니다. 모든 사물들이 연결된다. 뭐에 의해서? 인터넷과 무선 통신 기술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 두 번째, 지능을 가진다. 모든 사물이 지능을 가진다. 그 지능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고도의 지능을 가질 수도 있고 낮은 지능을 가질 수 있지만 지능을 가진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융합이 된다. 자, 여기에 3.5차 산업혁명이라고 제가 하나 더 넣었어요. 저 위에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차, 2차, 3차, 4차 산업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3.5차 산업혁명이라고 제가 이거 넣었어요. 실제로 제가 1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필드에서 있으면서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부터예요. 예전에 2000년대 뭐가 나왔냐면은 인터넷이 나왔죠. PC는 1996년도, 5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우리가 윈도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이때 인터넷이 나오고 이때 뭐가 나왔냐면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뭐가 생겼냐? 오토 서비스, 공유 서비스, 그리고 SNS. PC로 한 SNS 말고 스마트폰 하는 이런 SNS들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든 게 이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3개 연결, 지능, 융합. 연결이 되고 지능을 가지고 융합이 된다. 막연하죠. 그리고 IoT라는 용어는 인터넷 오브 띵즈,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다. 들어보셨죠? 여기 다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거는 차차 말씀드리고, 자, 먼저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물이 연결된다는 거는 어디에 연결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다. 자, 여기는 고정된 사물입니다. 여기는 움직이는 사물. 우리가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개념을 잡으려면 고정된 사물이라는 거는 컴퓨터 고정돼 있습니까? 이동합니까?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는 공간에는 뭘로 연결이 됩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됩니다. 맞죠? 집에 공유기가 있으면은 공유기 통해서
연결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TV,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죠. 그럼 고정돼 있는 TV는 와이파이로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여기에 있는 물체들은 다 고정된 공간이고요. 우리 스마트폰은 고정돼 있으니까 들고 다닙니까? 들고 다니죠. 들고 다니는 거는 인터넷에 바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통하냐? 이런 기지국을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기지국은 3G, LTE, 5G 속도에 따라서 딜레이 타임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 로봇, 자율주행 전부 다 움직이는 사물입니다. 움직이는 사물들은 이 인터넷, 무선통신 속도에 따른 기능들이 얼마나 이 속도에 빠르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는 왜 5G 하냐? 자율주행 자동차요. 얘의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두뇌가 어디에 있냐면은 클라우드 서버에 있습니다. 차 안에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 한 대마다 그런 비싼 컴퓨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그 계산을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다가 앞차가 멈췄어요. 그럼 저도 따라 멈춰야 되겠죠? 근데 얘가 갔다가 여기 있는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받아서 다시 와. 이 속도가 느리면은 쟤는 섰는데 갔다 오는 사이에 더 많이 거리가 나가겠죠? 그래서 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에서 신호를 주고 인공지능에서 다시 받아오는 속도가. 요 속도가 5G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가면은 LTE로는 안 되고 5G로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서 봤을 때 가운데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를 나타났죠. 뭐냐? 이런 사물들이 로 받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냐? 클라우드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로 따지면 메모리. AI는 뭐냐? 컴퓨터로 따지면 CPU입니다. 메모리에 일단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AI에 전송이 되면 AI가 복잡한 계산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다시 사람한테 전달해 줍니다. 요게 기본 이제 빅데이터 우리 4차 산업의 연결에 대한 어떤 모식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대충 이해 가시죠? 네, 산업과학과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런 가전제품이나 로봇이나 이런 센서들이나 다양한 장비들이 뿜어내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 이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다시 유용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생산을 할 때 장비가 이렇게 생산을 해서 계속 움직여요. 착착착착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여기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비에서 지금 왔던 패턴보다 조금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런 걸 얘가 분석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예, 원리가 이렇습니다. 근데 요 원리를 좀 쉽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확산시켜서 요게 인터넷이라고 그러고 요게 지구라고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요 인공지능의 이제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온다. 요게 4차 산업 시대다. 기존에는 인공지능하고 스마트폰하고의 크게 연관성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스마트폰의 성능이 한계가 왔어요. 예, 스마트폰에 우리가 고성능의 포터블 PC라고 그러지만 슈퍼컴퓨터에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성능이 낮은 PC입니다. 여기에 계속 성능을 올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한 계산은 얘한테 맡기고 얘는 인터페이스 역할만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스마트폰, 컴퓨터 모든 게 성능이 올라가는 게 이제 한계가 생기고 복잡한 계산을 얘한테 주는 요게 4차 산업 시대의 초지능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얘는 아주 단순한 기능만 해도 이 똑똑한 지능이 항상 두뇌가 자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자, 그리고 기술의 융합. 요 융합에서 제가 이 산업공학과 할 얘기가 많습니다. 보시면은 AI 컴퓨터를 보면은 우리가 안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딥러닝, 음성인식
요즘 AI 스피커가 한참 막 사람들한테 뭐 광고도 많이 되고 집에 뭐 기가 지닌 사람 하나 주고 막 이러잖아요. 예, 요것도 사실은 음성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이 여기 서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요것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이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통신 있죠? 인터넷, 그리고 무선 통신, 그리고 요거는 근거리 통신입니다. 와이파이 아시죠? 집 안에서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통신하는 와이파이 통신을 쓴다 그러는데 가까운 거리의 통신. 지급이는 이것도 통신 기법인데 요건 데이터 용량이 적어요. 움직이는 용량이. 대신 배터리 소모가 적기 때문에 배터리 들어가는 제품에 이런 근거리 무선 통신을 씁니다. 로라 LTM 요거는 뭐냐면 사물 인터넷 전용 칩이에요. 예, 사물 인터넷처럼 아주 지금 요거는 집에 인터넷에 연결됐을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기지국 통해서 쓸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있겠죠. 온습도, 가스 측정 이런 것도 공장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다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 연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요즘에 가전제품도 IoT 가전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AI 가전제품들. 근데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각각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 많이 하겠죠? 이런 거는요. 전자과 출신들이 개발하겠죠? 네, 이런 센서들도 뭐 전자과 출신이지만 화학과 출신들, 화공과, 재료과 출신들도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제품을 파는 거는 뭐 영업, 마케팅,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들이 하겠지. 근데 이거를 다 묶어서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품들이 많이 이런 제품들 우리가 통신사 통해 가지고 뭐 IoT 제품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잘 몰라 그게 IoT가 뭔지 바깥에서 스마트폰으로 조명을 켜고 끄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 이거를 전체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우리 후배님들이 이런 쪽에 다양한 요 기술들을 깊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두루두루 알고 여기에 있는 기술들을 융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요게 우리 산업과학과 학생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요게 산업과학과의 비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융합 시대에 또 하나 예를 들으시면은 오토 플랫폼 잘 아시죠? 우리가 여기 있는 분이 제일 잘 알 거예요.